네, 지금 종목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하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빌려 내려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가는 국내 증시에 약간 좀 다된 죽에 콧받들이는 그런 형국이 좀 돼 있는 상태인데요. HLB와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단독 보도여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FDA 임상 결과를 허위 공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심의를 맞추고 그 증선위,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였고요. 여기에 또 하나 언급된 기업이 있습니다. 지트리비엔트인데 이 업체도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증선위에서 검찰을 고발하기로 의결을 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사화에서 언급된 기업들은 모두 다 안 좋습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 HLB 제약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 있고요. 지트리비엔티도 현재는 24%대 급락입니다. 정적 VI 발동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 휘청거림 속에서 제약바이오의 낙폭이 유난히 좀 깊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영향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이 조금은 줄어있는 상황이죠. 제약바이오 섹터 가뜩이나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악재를 만났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돌발 악재로 인해서 전체적인 섹터에 영향을 미쳤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좀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꾸준히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절대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저항대 테스트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오늘의 포인트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소강 상태죠. 이 정도면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수급이라도 좀 의미가 있는 수급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금 이 정도 한 1,000억대 매수 매도 1,000억대 정도의 수급은 완전히 관망인 거죠. 거의 최근에 이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감안한다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저항대에 대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00에 대한 저항대,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에 대한 저항대에 대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 방송에서 설명을 했을 때 좀 당분간 좀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고 한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조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 차트도 제가 이렇게 상승 쐐기형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상승 쐐기형이 이제 윗단인 거죠. 지금 저항대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이제 강하게 뚫어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좀 밀려 내려올지는 좀 상황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쪽에 지금 저항대에 기술적인 저항대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위로 좀 뻗어 나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앞서 지금 박상정 앵커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코스닥도 흐름 자체는 괜찮았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이제 HLB 때문에 급락이 좀 바이오 관련 종목들 좀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은 좀 뺏겼지만 저는 오후장 되면 다시 좀 말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사실상 좀 주도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은 IT 장비주들이죠. IT 장비주들 쪽에서 많이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예전 같으면 우리 흔히 말하면 바이오 스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지금 최근에 코스닥은 계속 IT 섹터 중심으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래도 천에 대한 좀 저항대에 여기에 이제 저항대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 재료가 나오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테스트 구간이라서 오늘 또 제가 보기엔 아주 강하게 뻗어 나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우상향을 이번에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 저항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00, 코스닥은 1,000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흐름은 한 4월 달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방송을 드릴 때 어찌 보면 상반기에 우리가 탈 수 있는 마지막 차일 수도 있다.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막차일 수도 있다라고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여전히 이 천에 대한 돌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코스피 3,200에 대한 돌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옆에서 약간 지지부진할 수는 있거든요.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이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저는 계속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그림으로 시장 바라보고 계시네요. 오늘 일정에서 또 섹터별로는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인제 제가 원자재 관련 가격 이야기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 전략 시간에도 뭐 계속 제가 구리 가격 이야기, 니켈 가격 이야기, 그다음에 곡물 관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좀 바뀌긴 이름이 코너가 바뀌긴 했지만 주식과 개론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뭐 지금 약간 뒤늦게 구리 가격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지금 빅사이클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글로벌적으로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된단 말이죠. 원자재 가격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더 상승 여력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 오늘장 한마디에 제가 현금이 쓰레기가 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시장입니다.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자산 시장이 좀 투자가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자재 시장의 또 버블은 2013년 버블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뭐 이쪽 원자재 관련 쪽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관심 섹터로 보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뜹니다. 특히 어제부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뜨고 우리 종목에서 뜨고 있고, 오늘 또 흐름은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을 하는 종목은 제대로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거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세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빅히트, 그다음에 NC소프트, 이 회사 정도만 메타버스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회사고요. 나머지 회사들,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회사들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고요. 실질적인 메타버스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우리가 VR을 볼 수 있는 이 글라스, VR을 볼 수 있는 기계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관련 종목인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요. 실질적 그쪽 관련 매출도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 증시에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돈나무 누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캐시우드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쪽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 종목들이 이쪽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이 우리 시장에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우주 항공 테마들도 사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 그다음에 베조스가 이쪽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쪽의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 따라왔다. 근데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 테마들이 움직인 건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매출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뭐 메타버스에서 그래도 제대로 움직이는 뭐 빅히트 정도가 제대로 된 거지 나머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워낙 이제 바닥에 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또 같이 유입되는 흐름이니까 뭐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하실 거면 미국 주식을 하십시오. 미국의 실질적인 메타버스 관련 종목은 이런 기계 하드웨어 관련 종목이 아니라요.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산업용으로, 자율주행과 산업용으로 이쪽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관련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쪽에 좀 관심 좀 많이 가지셔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제대로 된 종목을 저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보통 아직까지는 좀 젊은이들 10대, 20대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예전에 싸이월드를 3D 버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이 버전이 있는데요. 우리 흔히 말 가상현실을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뜨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AI VR 쪽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가상현실, 지금 뭐 아바타 관련 뭐 제페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그냥 1차원적인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의 공간을 가상현실로 그리는 그쪽에 관련돼서 AR로 구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가상현실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를 좀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도 확 와닿지가 않는데 좀 더 또 알아보고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